자, 연말을 앞두고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제 쇼핑 비수기였던 11월이 다시 쇼핑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불을 붙게 됩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근데 광군제도 사실 잘 안 됐죠, 이번에? 이번에 시작이 좋진 않죠. 그 매출이 원래는 한 네. 2배 늘어난다고 뭐 그렇게 네, 늘어 예전에는 150%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고 약간 오픈빨이 원래 좀 필요한데 오픈빨. 오픈빨이 필요한데 지금 오픈빨을 못 받고 있어요. 약하군요. 예. 어떻게 뭐 좀 가처분 뭐 소득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광군제라면 일단 싸야 되잖아요. 쌓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쌀 거라는 우리의 기대를 약간 이제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캡처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똑같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음. 이제 광군제가 돼서 이제 로고가 딱 붙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56달러였던 게 64로 올라갔죠. 더 비싸졌습니다. 광군제? 네, 그러니까 더 비싸게 한 다음에 할인해서 원래 가격을 파는 거야. 꼼수다, 꼼수. 만 원짜리를 12,000원으로 한 다음에 네. 2,000원 할인해서 만 원으로 팔고 있는 거죠. 오. 그런 것들이 근데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 할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모든 것까지 다 할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좀 치더라. 이거 직접 찍으신 거 아니에요? 제 캡처. 거를 놓친 거는 좀 이거는 가지고 온 건데 가지고. 저는 늘 알리에 장바구니에 많게는 80개, 작게는 20개 정도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계속 움직여요 이게. 네, 움직이는데 광군제 해가지고 이 캡처한다 깜빡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걸 가지고 왔어요. 돈쌤님이 그걸 안 사시는 그날이 우리나라 소비가 꺾이는 날이에요. 돈쌤님이 안 지갑을 사시는 닫는 날. 근데 그게 살 게 없으니까 장바구니에만 쌓이는 거야. 아. 살 거면 벌써 결제가 들어갔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땅히 살 게 없어요. 어. 이제 예전에 뭐 태블릿 대란이 있었고 미니 PC 대란이 있었고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군제 때 뭐 개 탈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태블릿도 뭐 두세 식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케이. 지금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알리도 예전같이 이렇게 그런 맛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플랫폼의 다양화가 되면서 항상 세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그렇죠. 충분히 좀 고려가 되는 그런 쇼핑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좀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사실 이건 잘 안 되잖아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쇼핑데이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일단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제일 크게 부각되지만 사실 그건 메이시스 같은 이제 백화점들이 워낙 크게 마케팅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있고 실제 전통적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그 명절인데 그 미국은 특이하게 우리처럼 음력이 없다 보니까 매달 몇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그 11월 뭐 몇째 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큰 명절을 보내고 금요일만 보내면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뭘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뭔가 사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출발을 했다는 설이 좀 유력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뭐 국경일 같은 게 아니라서 언제 출발했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이게 가장 좀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8월 5일 날 혹은 어제처럼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렇게 네. 많이 하잖아요. 블랙이라는 만화가 이제 좀 많이 좀 싸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건 좀 슬프지만 네. 어쨌든 물건 가격으로 내려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블랙 프라이가 됐다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따라한 게 이제 광군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리아 뭐 세일 페스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불프처럼 그렇게 느낌 있는 건 아니긴 하죠. 박종훈 팀장님은 좀 다른 의견이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블랙이 어원이 막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렇죠. 또 오늘 다른 뭐 썰. 제가 뭐 상식 하나 뭐 상식 알려드릴까요?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식을 네. 제가 오늘 또. 사실 이제 블랙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은 통제 불가능한 거다라고 좀 과감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블랙 먼데이다, 뭐 블랙자를 많이 이제 붙였는데 네. 과거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앞서서 저희 돈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과거에 이제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추수감사절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장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몰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뭐 만취, 폭력도 일어나고 하니까 경찰들이 이 자체를 거의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이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좋지는 않았고 뭐 약간의 좀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좀 써지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상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야 이게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흑자, 우리 흑자 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흑자라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에 이제 검은 글씨로 쓰게 되면 흑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고 적자는 이제 빨간색으로 쓰니까 이제 뭐 이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흑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우리의 물건이 많이 팔리고, 예, 그래서 이제 흑자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얘기했죠. 그때가 이제 한 1980년대라고 이제 뭐 과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이게 그 사진입니다. 과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난장판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유래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가 의미가 약간은 좀 재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흑자의 개념으로 해서 블랙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게 어떻겠냐 하지만 아직 여전히 뭐 최근에 뭐 정말 급락할 때 보면 우리가 또 블랙 먼데이나 블랙 뭐 튜스데이 뭐 이렇게 블랙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그러한 이제 어원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 오면서 하나의 쇼핑 시즌, 쇼핑 이벤트로 매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요거와 좀 연결해서 지난 연도를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보면 2023년 말 때쯤 아마 요 시즌입니다. 요 시즌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자체가 경기 침체였어요. 사실상. 경기 침체가 2024년에 오냐 안 오냐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소비 지표였습니다. 그 소비 지표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기업 자체가 아마존이었어요. 미국 자체 봤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존 소비가 완전히 꺾이면 우리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 많이 팽배해졌었는데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일부 어느 정도 좀 뭐 만회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온라인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서 야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소비가 강하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신용카드 뭐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번 해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군제도 관군제지만 네.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이 소비의 패턴 자체가 조금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바뀌었다. 예, 약간 과거보다 조금은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많은 이제 뭐 개인 부채들도 있을 것이고 가계 부채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그 과거의 그 소비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올해는 약간은 조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뭐 일단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관군제 성적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판 프라이데이를 불리는 관군제가 10일에 먼저 열렸다. 성적은 어땠습니까? 박종훈 팀장 여기 기사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할인권을 뭐 5.8조 원을 뿌렸지만은 정말 할인만 싹 챙기고 더 이상의 그냥 그 이상의 어떤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5달러 밀을 내놨어요. 그럼 5달러 밀을 딱 먹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맥도날드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5달러 밀을 먹고 뭐 쉐이크도 한 잔 더 먹고 곁들여 먹고 뭐도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매출이 상승하면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건데 지금의 이 관군제의 느낌 자체가 할인권을 어마어마하게 뿌렸는데 정말 할인권만 탁 사고 미끼 상품만 가져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들질 않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과거에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20%, 뭐 120%, 150% 이러한
오픈빨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11월 11일에 가장 이목이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매출 성장률이 좋지 않은데 뭐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질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정말 1위안도 아끼려는 그 의지가 보인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관군제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중국 시장 내수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 부양책이다 뭐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소비를 그렇게 즐겨하는 그리고 관군제라는 어마한 이제 그 빅 이벤트의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뭐 아마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앞서 뭐 동생님께서 또 이제 캡처 갖고 오셨듯이 네.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그렇죠.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보이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계속 저가로 가려고 하는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부분도 아마 중국 내에서 아마 지갑을 딱 닫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체리피커가 너무 많아졌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유통업계나 이런 소비 심리에 있어서도 그걸 잡기가 참 힘들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관군제는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부터는 코세페 있고 코세페. 네, 29일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블프. 이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일단 그 코세페는 이제 쿠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깎아주고 그 얘기 있고. 있어요. 외국계에서 네. 아 지금 코리아 네. 빅세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리포트 빅세일이죠. 나왔더니 그 댓글에 세일이 10년 동안 지속되면 그게 정가다. 아. 그래서 코스피가 그래서 그 정가에서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up to 80 뭐 이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코세페 대신 네. 코스피가 일단 근데 세일하고 관군제나 있다. 이런 거 코세페가 불포보다 좀 약한 이유가 일단은 주체하는 쪽이 제조사냐 유통사냐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불포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이 좀 의미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이런 꼭 해외 토픽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 꼭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조차도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저 마지막 네. 사진은 뭐예요? 누가 누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재고를 가지고 이제 물어뜯고 싸우고 있죠. 와. 그 얼마 전에는 이게 그 전날부터 일찍 가는 정도가 안 되니까 전날에 가서 텐트를 치잖아요. 네. 텐트를 치니까 이제 왜 미국이나 이런 데 대자연에 가면 텐트를 공격하는 이제 곰들이 있잖아요. 곰의 옷을 입고 텐트를 찢어서 새치기를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아이 썰이겠죠. 아니 진짜 사진을 가지고 올렸다가 새치기를 참았는데 하려고 곰 탈을 쓰고 아니, 텐트 먼저 가 있는 사람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 좀 얄밉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쫓으려고? 온몸에 이제 곰을.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제 텐트를 다 찢는 거죠. 텐트를 다 찢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줄을 서고.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아까 작가님한테 요거는 빼고 갑시다 했는데 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빼면 안 됐어요. 네,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네네. 증거가 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관문제도 사실은 이제 중국은 온라인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뭐 관문제 같은 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그렇게 보여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게 별로 없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아까 소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은 오. 이게 하얀색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중국 CPI입니다. 수요 둔화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 CPI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좋으니까. 다른 공급 충격이 없다면 그런데 공급 충격은 똑같이 받았어요. 오히려 중국이 더 받았죠. 중국은 뭔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원자재 상승의 충격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CPI가 낮았고 지금 아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꼭 CPI가 낮다는 건 그게 그야말로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네. 진한 색깔, 파란색이 PPI입니다. 어. PPI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게 소비자 물가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제조업이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것이고 그러면 밖으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알리처럼.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 하늘색 보면 거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를 않고 있고 아까 또 체리피커 말씀 주셨는데 알리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하면 이제 무료 배송을 해주잖아요. 전 10개 살 거를 3일 동안 나눠서 삽니다.
예. 어, 그러면 뭐 결제 금액 4,200원, 3,600원인데 다 무료 배송이에요.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래서 매일 오게끔, 매일 뭔가가 자꾸 오게끔 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체리포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지금 중국이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지금 유럽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중국이. 근데 유럽이 이거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요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이벤트들이 예전에는 각광을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게 첫 번째가 얇아진 지갑, 중국이 그 중심에 서 있고 그쵸. 두 번째로는 바뀐 쇼핑 플랫폼. 쇼핑의 패턴. 예전에 오프라인이 대세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시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또 밀어내기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비자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뭘 사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약한 것이죠. 사실 근데 그 소비 패턴이 좀 변해가면서 산업 네. 구조도 많이 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서 중간에 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D2C라 그래서 네.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를 해서 우리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알리바바나 뭐 테무 이런 부분이 그러한 이제 어떤 중간에 유통 과정을 싹 이제 제외를 해버리니까 가격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중간에 나가는 돈들이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산업 구조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정말 극단적인 가격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너무 행복하죠. 사실상 과거에 뭐 정말 백화점 가격과 온라인 가격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은 현저히 싼 가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오프라인은 어찌 보면 가서 사이즈만 체크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내가 이게 나한테 맞나 하고 입어보는 수준이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사고 여러 가지 그 배송이나 유통이나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한 어떤 소비 패턴은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소비에서 또 다른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소비의 양극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명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구찌 같은 경우는 주식이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죠. 근데 에르메스는 잘 나가요. 신고가로 쭉쭉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는 계속 잘 팔리는데 애매하게 비싼 척하는 그런 뭐 브랜드들이나 혹은 중간 가격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소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네, 자산도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 안에서는 M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부동산도 뭐 강남 부동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그냥 핵심하는 대표되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람들이 현금으로 뭔가를 갖고 있기가 불안하니까 네. 어디다가 자산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걸로 그 돈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도 양극화가 되고 그 자산 양극화 때문에 그 투자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그 소비 양극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젊은 층들이 거기서 수혜를 얻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러니까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한 번 소비할 때마다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한 번 갈 거를 마트 2번 가고 마트 2번 갈 걸 다이소 4번 가는. 아하. 그러니까 쇼핑 행위 자체는 그대로 하는데. 가는데 단가를 낮춘다. 어. 일본도 장기 그 불황이 들어갔을 때 유니클로 같은 게 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 좀 관심을 가져보면 이게 다이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팀장님도 자료를 요거 준비하신 거 3,000원 대 63,000원, 49,000원 대 249,000원. 요거 뭐예요? 이게 이제 지금 뭐 듀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복제 제품 이걸 이제 듀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듀프. 앞에 것만 딱 따가지고 DUP 이렇게 해서 듀프라고 하는데 뭐 이게 어찌 좋게 얘기하면은 뭐 듀프 제품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짝퉁이죠, 짝퉁. 네. 짝퉁인데 스트. 이게 뭐냐, 그렇죠, 짝퉁 네. 스트인데. 네, ST.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딱 보면 네. 예를 들면은 뭐 안경이다. 근데 안경이 70만 원이에요. 물론 뭐 그 안에 브랜드도 있고 뭐 장인은 손길로 해가지고 뭐 그렇죠.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 안경이라는 가치에 내가 70만 원이라는 돈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거기에 적정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50만 원 주고 뭘 샀다. 그럼 너도 나도 없이 그냥 50만 원이래 하고 무분별하게 샀던 그런 어떤 패턴도 있고 유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정말 싼 제품인데도 너무나도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따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뭐 제품, 뭐 소위 얘기하면 두프 제품, 복제 제품인데 이런 복제 제품 자체도 가격이 정말 싸게 나온 거죠. 싸게 나오고 조금만 모양이 비슷하거나 그래도 뭐 누가 봤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네. 그런 제품이면은 이러한 어떤 소비가 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비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에르메스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만큼 소비할 가치가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 들면 그 부분에 많이 몰리는 거지만 그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많은 명품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명품 기업들에 대해서 이 가방이 500만 원, 이 가방이 600만 원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를 우리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에 많은 잣대를 들이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아까 사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선글라스가 25만 원짜리는 점도기가 옆으로 돼 있고 5만 원짜리는 세로로 돼 있네요. 이렇게 찾는 재미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찾는 재미가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저는 한 번씩 해보는 생각이 지금 제 주변에서 가장 그 인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친구가 FNF 마케팅하는 분이거든요. 네, 마케팅을 하려고 만난 실물하고 마케팅의 결과물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얼굴도 필터로 바꾸면 저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세로로 하면은 25만 원, 이렇게 하면 5만 원인데 이것도 필터로 뭐 바꿔버리는 그런 기술이 나와버리면 과연 뭐 듀프하고 오리지널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어디 올리고 막 이러면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물 자체가 괜찮아야 된다고 친다면 지금은 뭐 사실 뭐 사람도 다 포토샵이 바꾸는데 그러니까. 뭐 안경 따위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수요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디테일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네. 이제는 온라인에서 주로 사고 오프라인에서 그냥 맞춰보고 입어보고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소비 트렌드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자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뭐 팝업 스토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전략을 좀 기업들이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여기는 그냥 무조건 온라인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때려 박는다 최저가 뭐 이런 걸로 근데 반대로 롯데는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타임빌라스로 바꿨고 네, 맞아요. 이마트는 스타필드가 오히려 더 넓히고 있어요. 테마파크까지 형성해가지고 야구장 사고 거기다가 유통 때려박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누가 맞는 거냐, 누가 성공할 거냐 이런 저는 둘 다 생각을 맞다고 봅니다. 둘 다 맞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강점은 이제 가격 뭐 이런 것인데 저만 해도 예전에 일렉트로마트가 잘 안 될 거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궁금해서 그 매장을 갔는데 네. 거기 가서 실물을 만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더 진화했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 아이폰 뭐 16 나왔다. 네. 만져보고 괜찮다 하면 당근으로 가요. 맞아요. 이제 뭐 온라인에도 맞아요. 안 와. 근데 개인한테 봐. 개인한테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가격 경쟁력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스타필드를 가는 이유는 뭐 요즘에 사실 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하게 유모차 끌면서 이게 돌아다닐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번 에버랜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오프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 김에 좀 소비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도 저는 좀 잘하고 있다는 게 온라인에서는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는 마트나 백화점을 먹으러 가는 거지. 이제 그런 하나의 오프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재미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백화점이 이제 전통 시장화 어떻게 보면 이제 먹거리 같은 거
사실 배달해서 먹으면 식어서 맛없고 네. 그런 것들 자근자근한 상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이 맞고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쿠팡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일단 양극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의 100% 동의하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뭐 롯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변화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변해서 더 영업이익을 올려야지 보다도 어찌 보면 편안함이라는 것을 파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의 우리 공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품을 어느 정도 마진을 얼만큼 날지 마진율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를 바꿔서 이 브랜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판다.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것 자체는 신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발의 매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 자체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광고도 보면 늘 열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를 늘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그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열정을 팔고 있다라고 아니까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고무 밑에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브랜딩의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레거시 기업들이 약간의 좀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걸 브랜딩화하는 과정 속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이제 매출이 또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니까 이젠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나 소비 심리를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예전만큼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광군제 앞두고 좀 기대감 쏠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섹터별로 봤을 때 화장품 아니면 의류 아니면 뭐 음식료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연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뭐 안 빠지는 종목이 없잖아요. 네. 사실 이거 왜 화장품 왜 빠지는 거예요? 할 때 아유 참 모르겠네요 진짜 뭐 이렇게 웃퍼. 아니 저는 어제 시장 보고 누가 한국 화장품 보러다 한 100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예. 어제하고 엊그제 네. 월화. 예, 그 화장품이랑 병이랑 병이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발암 물질 나왔다고. 네, 뭐 바르다 전반적으로 죽은 다. 줄 알았다니까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류나 뭐 네. 화장품이나 이런 거 다 같이 그냥 빠지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이거랑 뭐 크게 네. 상관없이 빠진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빠지는 거, 특히나 화장품 말씀드리면 빠지는 거는 뭐 중국의 영향이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의 부양책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던 화장품 주였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다, 뭐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 부양책에 따른 일부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도 있었고 중국 부양책의 실망감에 또 기민하게 움직였던 게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중국 소비 동향에 따라서 네. 일부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재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없고 그 외에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거래량이 말라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암호화폐하러 가셨어요 지금 사실. 예, 그래서 뭐 그런 요인도 없지 않나 네. 있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소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얇아진 지갑 그리고 바뀐 소비 플랫폼과 트렌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돈쌤님부터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코리아 페스타는 이제 국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는 없지만 바닥의 신호는 조금씩 쌓이고 있으니까 아래 꼬리 좀 시원하게 닿는 날 그때 쇼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주식 세일 페스타. 그렇죠. 언제 끝날지가 그게 안 나와 있어. 장기 언제까지가 세일은- 없어. 장기 근데 세일. 바닥에서 거래량이 확 붙는 날,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아래 꼬리 닿는 날. 아래 꼬리 다니고 지금 3일 거래량이 더 연속 종가가 저가거든요. 네. 내가 주식 20년 하면서 흥분하셨어요? 삼성전자 네네. 반대 매매 나왔다는 얼마나 얘기. 물리셨는데 이렇게 전 삼성전자 흥분하시는데요. 팔았다니까요. 지금 없는데 자, 우리 좀- 오늘 지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 주식 20년 하는 동안에 네. 삼성전자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오고 이번 처음 봤다고 어. 지금 직원들이 캡처하고 있대요. 너무 어. 신기해가지고. 야, 네. 우리 한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의 한마디는요? 예, 지금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이제 가격에 맞는 가치를 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싸다고 생각되면은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었지만 예. 지금은 뭐 정보 비교하는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도 워낙 많지. 참 여러 개 띄워놓고. 데이터도 많아, 유통도 잘 돼 있어 이러니까 소비가 이전이랑 확실히 다르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